먼저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 보이는지 국민들이 알 텐데요. 정확히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공항에서 보고 이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유정 의원님, 네. 숨겨놓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까요? 사실 완전히 숨지는 않았는데 사진에 안 보였던 부분이 있죠. 어. 얼마 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실 초청을 해가지고 오찬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진에는 대통령하고 박 전 대통령만 잡아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특검으로 갔을 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거고 대통령 변명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숨는다고 능사가 아닐 텐데 빨리 모습을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하는 게 그게 순리일 것 같고요. 대통령도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를 연기해가지고 국회에서 특검법 보내자마자 곧바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제의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5일 있다가 이제 국무회의가 9일 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적어도 이 특검법을 왜 거부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변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께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이부석실 특별감찰관 얘기 꺼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시쳇말로 퉁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수사해봤던 당사자였던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모면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김철근 총장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소나기는 피한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소나기가 계속 올 것 같은데 민심이 달래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인데 그 특검이 발의된 상태에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명품백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명품백에 그다음에 고급 화장품에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서 비단 그게 지금 예를 들면 그 녹취나 영상이 나와 있는 건데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실 진실을 좀 밝히고 잘못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민심이 수용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마치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안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넘어가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모든 심판은 선거로 하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투표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결국은 총선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특검법 통과됐고 거부권이 이렇게 행사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보이는 게 최선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이라든지 뭔가 좀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당연히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지금 시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 지금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뭔가 보완적이고 정무적 차원의 판단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푸는 과정은 어쨌든 저는 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푸느냐 아니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뭐 역할과 사실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걸 하느냐 이 수렴 과정은 어떻게 하고 발표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라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차선책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수렴하는 형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본질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미국 정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에게 무대가 아닌 장소는 없다.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는 그 미국 격언을 자꾸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퍼스트 레이디를 권력의 백지수표 혹은 무관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제 3년차 임기로 접어들지만 이제까지 사실은 노출하고 관리하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방어막을 치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칙을 잘 생각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고 대통령과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보좌한다는 것을 인식을 주는 순간 매우 중요한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터닝 포인트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뭔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명품백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다 봐버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봐버린 부분만큼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인규 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해외 순방 이후에 이제 지금 종적을 감춘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제 특검법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논란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숨은 건데, 뭐 그게 저는 숨고 안 숨고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지금 가장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보호를 위한 지금 상권분립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헌법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을 어기면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걸 먼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저는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공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공과 사가 다 뒤섞인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 특히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일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본인의 이익을 회사에서 빼먹으면 그걸 배임행령으로 처벌하거든요. 하물며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의 권력과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유화해서 권력을 사용한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지금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사실이든 아니든 또 드러난 것이 부풀려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원인제 나오게 된 것은 그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또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될 것이고요. 일정 부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제도 이제 예. 김경률 회계사가 최초로 비대위원 중에서는 이제 솔직한 양심의 소리를 냈잖아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상민 의원도 첫날에는 뭐 당론에 따라야 된다라는 신입 당원이 그냥 바로 당론에 따르겠다는 뭐 그런 소신을 펼쳐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당론에 반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국민의힘 가시면 곧바로 당론 얘기해서 조금 놀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또 그 원래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이상민 의원입니다마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마치 치외법권인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의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언급 못하고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쳐보겠다고 갔던 비대위원장조차도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하고는 뭐 더 이상 거론조차 안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 정권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대선 한 중간에서 나와서 그 대국민 사과했을 때 모습이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한데요. 그 모습과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모습, 그리고 명품백 받을 때의 그 동영상의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속고 부인에게도 속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선 중간에 사과했던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뭐 단언컨대 없었다라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는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만 충실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특검도 특검이지만 명품백 받고 그 했던 그 언행 때문에 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그런 이야기랄지, 또 하나는 좀 잠잠해지면 그 잠잠해지는 것도 본인이 일으켰던 문제 아닙니까? 그 직전에 뭐 유럽 순방, 스페인이었던가요? 순방 갔을 때 했던 그 비싼 6천만 원인가 넘었다는 보도가 됐었죠. 뭐 그런 액세서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심하니까 그 소나기 피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남북관계 통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기함을 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명품백은 명품백이고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이 특검법을 단칼에 거절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유유자적 무슨 뭐 민심 소통한다고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다닐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그 단방약으로 뭔가 처방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부속실 만드는 걸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대통령 사과 또 필요하면 저는 이 여사도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역할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게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은 예를 들면 인사와 예산이 확정돼 있고 투명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지 않으니까 대통령실의 인원과 대통령실의 예산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대통령이 나오고 그 뒤에서 사실상 모든 걸 행사하는 듯한,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제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와서 사과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국민을 사기친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면서 제2부속실마저 안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큰 걸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김철근 총장님께서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센스 있게 바로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상민 의원 뭐 이렇게 쓴소리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네, 국민의힘에 가서도 못 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한동훈 위원장 저 괜히 모셔왔네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원래 좀 쓴소리 해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게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그건 또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에 적응하려고 하면 의원들끼리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대통령 인수위를 갖다 마치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백운기 앵커께서 진행하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갔다 온 지 제가 직후였어요. 방송에서 제가 딱 저는 일성으로 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언론에서 그 말을 많이 받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뭐라 드렸냐면 우리 김 총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투명하고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이제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 부인이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여사로서의 활동 역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적인 역할에 갖다 놓고 제대로 하게끔 지원하자. 인력, 경비 다 지원한다면 다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회 운영위로부터 이 부속실도 이제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니까 나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부담은 대통령실이 질 건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반이 지나서야 지금 공론화되는 현실이 제가 좀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로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석 씨는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합격력 위조 그래서 조금 조용히 지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도 좋아 공약 안 지켜도 좋으니까 만들어서 공적 관리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십시오.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V1, V2 이렇게 섞어서 뒤죽박죽 하지 말고 나라 엉망되니까 그런 얘기를 수차례 그렇게 1년 7개월, 8개월 동안 해왔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다가 이제는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국민이 원한다면 만들겠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근데 국민이 원하는 건 특검법 수용하라는 거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덮으면서 만들겠다 이제 와서 너무 심각하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저도 뭐 여러 차례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좀 저는 민주당이 이런 역할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피커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뭐 수십만 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좀 공론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랑 뭐 공동으로 보고받고 결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면 막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보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대통령실을 사실상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공무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한테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거든요. 이게 권력의 사유화를 막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직권남용으로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뭐 무죄로 나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기소해서 많이 처벌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된 게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도록 대통령한테 돼 있는데 임명을 안 합니까? 이게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처벌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서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김건희 여사랑 공유하는 부분에 직권남용 그리고 특별검찰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이 직무유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것이 저는 참 답답하고 이거를 형법적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또 계속 저를 봐서 길게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쌍화탕 사서 드시라고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참 민망합니다. 김이룩님 기침 나오면 시원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석진님 근데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요. 김경수님 이승만 대통령 성대모사하는 줄로 착각했는데 속히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예,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나 이제 그런 뭐 비주류의 목소리라고 그럴까요? 쓴소리를 많이 내는 걸로 유명한데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도 있지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가고 싶었을 건데 비례대표라서 안 가면은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계속 쓴소리 내지요. 아마 거부권 제의하게 되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통과시키는데 한 표 던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사인 시절에 이루어졌느냐보다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느냐,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 간부였던 그 배우자와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권력이 아주 정점을 치닫고 있었을 때 이러한 그 수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초청하는 이런 오찬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도 함께 식사를 해봤는데 그러셨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런 각종 그 소문, 루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이거를 느꼈거든요. 공식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어떤 그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 설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그 대화 주제가 그 주도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런 얘기를 누가 했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것만 네. 물었다. 누가 얘기를 했죠? 그게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뭐 다른 데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입당하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도가 있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그 김 여사가 대선 이전부터라도 본인의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과연 방어막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본질적으로 고민했던 한 흔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을 보호해달라. 보호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시절에 김건희 씨와 300번 이상 문자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대통령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내가 이런 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뭐 학력 위주라고 뭐 난리 났잖아. 무슨 뭐 또 뭐 당국대? 뭐 나왔대. 그다 서울에서 나온 거야. 당국대가 웬 당국대? 하여튼 서울에서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이제 편한 뭐 상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사고방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 정말 참담하죠. 그러니까 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저런 식의 뭐 사적 통화인 걸 감안해서 듣더라도 너무나도 부적절한 인식과 또 저 인식을 지금 바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제가 참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적으로는 저 영상을 듣거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참담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그 마음의 그 상처들을 생각하면은 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실을 대통령 부부가 이제 공유 오피스냐 아무리 유행이라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그 후보 시절 그 무렵입니다마는 저런 대통령 부인의 그 대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 자존감 떨어집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디올백 받는 그 동영상 보면서 과거에 제가 이제 동교동에 이효 여사님 계실 때 찾아뵀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품격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 늘어진 반팔 티셔츠에 맨발에 그 외부에서 온 손님을 대통령 부인이 대하는 그 태도하며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참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찍이 정당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되시기 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옥수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그 동교동 근처 거기 어디 농협마트에서 사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선배랑 같이.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데 저희 딸 같은 그 여성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효 여사님은 한참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옷도 좀 차려 입으시고 맨 얼굴이지만 입술에 살짝 루즈라도 바르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우리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뭐 비교 대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떤 그 어려운 역사를 헤쳐왔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통령과 부인의 모습이
겨우 이 정도였던가라는 그 절망감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받을 걸 빨리빨리 받고 문제 없으면 빨리 털고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화나는 거죠. 이렇게 매를 번다고 하죠. 그래서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초중고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 공적 의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무원, 공공기관,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 그다음에 그 공무원의 부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른바 어찌 보면 공적 의식이잖아요. 공적 의식이 없어요. 권력을 쥐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거냐 뭐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살아오는 궤적을 살펴보면 참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 예. 댓글창에 어떤 분께서 아유 목소리가 악마 같아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내 목소리 말씀이신가 했더니 김건희 씨 목소리 듣고 그러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적어도 본인은 너무 부끄럽고 뭐 창피해서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검은 옷 입고 나와서 사과했던 거 국민들이 기억하는데 또 그런 짓 한다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앞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얘기해야 합니다. 왜 대통령 부인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민간인을 불러서 고급 명품백을 받고 이런 짓을 했는지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뇌물로 받아 챙겼다면 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주인이 국민이에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고 그 법을 이용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요. 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 국민한테 대들지 마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목이 안 아팠으면 호통이라도 쳤겠지만 목 아픈 걸 다행으로 하십시오.